농지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에 재산세 내고 12월에 종부세를 또 고가주택은 또 내잖아요. 보유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토지가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토지 쪽이 조금 더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단 강남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 나와봤자 2억, 4억 나오는 건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의 한 50% 나오기 때문에 대출 활용도 레버리지 면에서도 토지가 더 유리한 게 있고, 뭐 한 필지 갖고 있는데 한 필지를 더 사니까 뭐를 더 내,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모두 다 보고 있는 아파트 말고 토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왜 지금 토지고 어디서 기회가 있는지 윤만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을 운영하고 있는 윤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15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토지, 뭐 빌딩, 상가, 분양권, 뭐 재개발, 부동산 관련된 모든 카테고리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곳이 토지, 뭐 꼬마 빌딩도 결국에는 땅이거든요. 뭐 땅의 가치를 상승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채널이고, 채널명도 땅땅 무슨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에 가장 많이 달리는 리뷰가 토지 투자가 이렇게 쉬웠어? 뭐 이런 거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에 오셔서 또 영상을 보시면은 토지 투자에 대한 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실 거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토지 투자하는 방법, 그걸로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올해 이제 서울 부동산이 굉장히 불장이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강남 아파트가 아닌 토지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그 네. 이유가 뭘까요? 토지는, 아파트는 이런 게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뭐 보유세, 종부세 중과, 취득세도 중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다토지 중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죠. 못 들어보셨죠? 토지는 여러 개를 사도 똑같은 취득세가 적용되고 4.6% 취득세가 동일하고요. 보유세는 뭐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요율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그리고 팔 때 양도세를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여유 자금이 생기면 토지를 또 살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해서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의 규제의 그 약간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토지만 계속 하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파트 1주택자가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아파트를 늘리는 거에 되게 큰 부담이 있습니다. 취득세 8%, 뭐 12%, 10억짜리 집이면은 취득세를 1억 3천 얼마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갖고 아파트를 또 취득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꼬마 빌딩으로 가자니 자금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분들이 토지 투자 시장으로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금액을 토지에 투자하는 것, 예상 수익률 비교해보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양도세에서 다주택자는 내년 5월부터 이제 양도세가 20%, 30% 중과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양도세 면에서도 당연히 토지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보유했을 때는 뭐 농지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월, 9월에 재산세 내고 12월에 종부세를 또 고가주택은 또 내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토지가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토지 쪽이 조금 더 세금 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랑 비교를 하면은 일단 강남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고가 주택 대출 나와봤자 2억, 4억 나오는 건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의 약 뭐 30%, 40% 이렇게 되니까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가 대출이 잘 나오거든요.
뭐 토지에 따라서 뭐 용도에 따라서 지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매매가의 한 50% 나오기 때문에 대출 활용도 레버리지 면에서도 토지가 더 유리한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토지 규제는 없다. 뭐 한 필지 갖고 있는데 한 필지를 더 사니까 뭐를 더 내,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10필지를 사던 100필지를 사던 뭐 계속해서 내 자산과 대출력이 있다면은 늘려나갈 수 있는 게 토지라는 게 뭐 강남 아파트랑은 좀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투자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네네. 이렇게 많이 오른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네. 토지는 많이 오른다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토지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 있으세요? 토지 투자 하시는 친구?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못 보신 것 네. 같죠. 그래서 하는 분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토지 시장인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토지는 평당 얼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한 평당 100만 원인데 100평이면 1억짜리 땅. 이런 한 평당 100만 원짜리 땅이 200만 원이 되면은 2배가 오르는 겁니다. 네. 근데 나는 대출을 활용해서 절반 정도를 대출을 껴서 샀단 말이죠. 수익률이 막 200% 넘어가요. 2배가 오르면은. 근데 100만 원짜리 땅을 200만 원에 파는 게 쉽냐? 땅이 좋으면은 뭐 1, 2년 안에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은 100만 원짜리 땅을 애초에 살 때 50만 원에 사면은 사면서 안전마진이 2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면 참 좋겠죠.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부동산에 가서 나온 매물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고 싶은 땅을 등기를 떼서, 등기를 띄는 거는 뭐 700원만 내면 누구나 다 이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DM을. 내가 뭐 땅을 사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땅의 현장에 가서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1대1로 가격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땅값 올랐대, 땅값 올라서 돈 벌었대, 뭐 이것도 있지만 사실 진짜 고수들은 땅값을 싸게 샀대, 이쪽에 더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땅을 70만 원에 사면은 30% 싸게 산 건데 그만큼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마자 팔아도 양도세를 절반 내긴 하지만 그래도 막 1억, 2억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있는 토지 투자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몇 배 올랐대, 얼마 올랐대,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반값에 샀대, 뭐 60% 싸게 샀대, 뭐 상속건을 반값에 샀대, 뭐 어르신께서 땅을 급하게 빨리 파신데 자식들 물려주려고 현금화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네, 그 스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그리고 또 토지 투자라고 하면은 많이 하시는 오해가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데 실제 자본금은 그럼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자본금은 땅의 크기에 따라서 땅의 가격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평만 사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20평짜리 매물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땅은 이제 비도시 지역 땅 같은 경우 최소한 7, 80평, 1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안쪽에서 그래도 투자 가치 있는 곳은 최소한 평당 100 몇십만 원은 하거든요. 이게 100평 정도 되면은 뭐 1억, 2억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 투자 금액이 5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대출을 활용해서 한 필지의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 남짓의 땅을 산다고 보시면 되고, 땅이 아무리 좋고 평 단가가 싸도 이게 막 몇백 평이 돼서 막 10억, 20억 넘어가 버리면은 어차피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땅을 사는 게 중요하고, 지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한 필지의 땅을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발품을 아파트보다도 훨씬 많이 팔아야 돼. 부동산을, 아파트는 뭐 3군데 정도 들린다라고 하면은 토지는 한 50군데?
부동산 네. 업자를 만나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받는 게 일단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좀 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땅을 사고 싶은데 같이 어떻게 해보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거는 좋은 땅은 가만히 있어도 팔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내 땅 뒤에 있는 맹지 주인이 내 땅을 사고 싶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개발 지역이랑 가깝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이종 근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사놓으면은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의 땅을 사놓으면 팔기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팔기 어려운 땅을 샀기 때문입니다. 네. 잘못 산 거죠. 물린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네. 네. 비트코인 물리듯이 땅도 물리면은 이게 하세월 가야지 가격이 그나마 조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물리지 않고 팔기 쉬운 땅을 잘 살면은 이것만큼 황금성이 좋은 투자가 없습니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이 돈 버는 구조 같은데 네네. 저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럼 뭐부터 하면은 좋을까요? 일단은 토지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이상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실제로 나온 매물들이 평당 얼마인가를 좀 익히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토지를 클릭하고 지역을 확대하면은 매물이 나오거든요. 매물을 클릭하면은 위쪽에 전체 가격 예를 들어서 1억 5,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 가로 열고 90만 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아, 이 땅은 한 평에 90만 원짜리구나. 이걸로 2배 수익을 내려면 이 땅이 한 평에 180만 원이 돼야 되네. 라고 좀 익히신 다음에 주변의 토지를 다 쭉 보세요. 그러면은 아, 이게 좀 싼 거구나. 아, 비싼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좀 익힐 수 있고요. 거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현장에 나가봐야죠. 현장에서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직접 들어가셔서 매물도 소개를 받고 이 땅이 싼 건지 비싼 건지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땅이라면은 부동산 사장님이 나중에 쉽게 잘 팔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땅을 살 때 항상 이거를 얘기해요. 사장님 4년 있다 얼마에 팔아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지 가봐야지 이러시는 분이 있고 아유 못해도 2배 3배는 오르지 좋은 땅이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땅이라면은 망설임 없이 아유 너무 좋은 땅이다 내가 팔아줄게 이렇게 좀 나오세요. 저야 뭐 이렇게 봐도 이제 알지만 초보자분들은 좋은 땅인지 아닌 땅인지 뭐 용도 지역이 뭔지 지목이 뭔지 땅의 모양은 좋은 건지 뭐 어떤 도로에 붙어 있는 건지 이런 거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현장 경험을 쌓는 게 좀 중요하고 기본기를 책으로 익힌다. 네이버 부동산의 물건을 보면서 시세에 대한 감을 익힌다. 현장에 가서 좋은 땅을 내가 만날 수 있는지 그 느낌을 알아본다. 이 3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황금성이 토지 투자의 단점으로 꼽는데 네. 그럼 황금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토지를 잘못 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맞아요. 될까요? 저한테 토지 관련 상담이 네. 정말 많이 오는데 95%가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토지 상담이 오면은 아 집원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딱 제가 여쭤봐요. 그럼 뭐 무슨 리 산 몇 다시 몇 이 집원에 산이 들어가면 일단 임야를 산 거고 산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딱 검색을 해보면은 막 몇만 평짜리 산에 몇 제곱미터 지분을 샀습니다. 이런 거는 기획부동산한테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땅에다가 뭐를 건축을 하는 것을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에다가 행위를 하려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땅의 소유자가 막 몇백 명입니다.
기획부동산이 지분으로 막 이거를 팔아먹어가지고 그래서 팔 수도 없고 내 땅이 산 꼭대기라 내 땅에 가볼 수도 없고 도로도 없고 이런 땅을 산 분들이 그때 들은 이야기를 믿고 이렇게 딱 기분 좋게 전화가 와요. 내가 땅을 살 당시에 기획부동산에서 여기에 철도가 생기고 이 산을 밀어서 없애고 아파트가 지어질 거고 나중에 입주권 딱지를 받을 수 있다. 일단 5천만 원만 묻어놔. 그러니까 예은님이 비트코인 사신 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오릅니다. 근데 그런 산을 산 분들은 100년 기다려도 답 없어요. 왜요? 100년 뒤에도 그러면 그 산 안 없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텔레마케팅으로도 많이 당해요. 무언가 안 지어지나요? 네, 지을 수 없는 그런 맹지, 도로가 없는 땅을 사서 물린 분들이 정말 많고 주변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물어보면은 한 친구의 친구 뭐 정도 가면은 그런 땅을 산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한테 항상 상담이 오면은 야 잊어버리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건 그냥 더 크게 사기 안 당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 투자한 거는 되팔기 힘듭니다. 라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뭐 기획부동산 컨설팅 회사는 다 뭐 강남 역삼동 이런 데 있는데 다 없어져 있고 팔 수도 없는 땅이고 뭐 어디다 상담도 많이 받아봤겠죠 부동산들한테. 근데 최후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있는 그대로 좀 말씀드리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서 만회를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되는 토지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건축 아까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은 쉽게 말해서 그냥 투자로 사고 파는 땅이거든요. 금같이 무슨 코인같이 뭔가 이게 이것에 건축물을 올릴 수 없는 그냥 땅인데 쉽게 말해서 제일 큰 경우가 맹지입니다. 도로랑 붙어 있는 땅은 도로를 통해서 인입을 할 수 있어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도로랑 붙어 있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내 땅 주변에 어디에도 도로가 붙어 있지 않은 땅은 눈먼 땅, 맹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없는 땅은 찾는 수요가 굉장히 적어요. 어떤 지역에 대형 개발 발표가 나서 투자 수요, 뭐 투기 수요, 막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런 땅도 팔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 땅은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부동산에 가서도 이 땅에 뭘 지을 수 있어요?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땅 모양이 예쁘고 뭐 용도 지역이 좋고 지목이 어떤 거고 그냥 있는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더 내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 창고 지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술을 팔 수 있는 업종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뭐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해본다던가 해서 이 땅이 건축 허가가 나는지 개발 허가가 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소액으로 작은 땅을 사더라도 여기다가 뭐를 지을 수는 있어야 돼요. 짓는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낮은 단계가 그냥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짓는 허가는 나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더 좋은 것으로는 창고, 이종 근생, 뭐 상업시설, 빌딩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단계적으로. 근데 보통 토지 투자를 도시에는 너무 비싸서 하지 못하니까 비도시 지역에다 투자를 하게 되니까 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뭐 이런 데다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주택은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땅을 사야 된다. 최소한 주택은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돼. 맞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토지 매물을 여러 개를 이렇게 봤는데 이거 주택 짓는 거 허가는 나요? 최소한? 근데 아유 그거는 이종근생도 허가 나지. 그럼 더 좋은 땅이죠. 근데 주택 허가? 그거는 넣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중개사무소 사장님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둘러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또 이게 도로 옆에 있는 땅도 그러면은 좋은 땅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도로랑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도로에서 땅을 진입할 때 뭐 도로가 3m 도로예요. 그럼 네. 자동차 폭이 2m 정도 되기 때문에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주택 허가는 납니다. 근데 5톤 이상 화물 트럭이 들어갔다가 차를 돌려서 나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면은 6m 정도 도로에는 붙어 있어야 돼요. 도로의 폭이 좌우로 6m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 땅. 이 정도 되면은 뭐 근생 건물까지도 허가가 날 수 있고 8m 도로 이상이 되면은 큰 뭐 추레라라고 하죠. 트레일러가 들어갔다 돌릴 수 있고 이러면 공장 허가까지 납니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네. 공장 허가까지 나는 거는. 그래서 도로의 폭이랑 토지의 가치랑 이렇게 좀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좋은 땅들은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겠죠? 반영되어 있는데 네. 급하게 파는 땅은 분명히 나옵니다. 제일 흔한 경우가 어르신께서 정리하는 땅. 이거를 내가 그냥 상속이 돼버리면은 돌아가셔서 자동 상속 법에 의해서 이렇게 상속이 되면은 복잡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거를 현금화해서 내 계획대로 상속을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 주면 팔게 이런 식으로 좀 가격이 싸게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나한테까지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항상 부동산에 주말마다 가서 좋은 거, 싼 거 나오면 저 연락 주세요. 저 지금 투자할 거예요. 얼마 예산이 있어야라고 계속 밝혀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토지는 그 흥정할 수 있는 싸게 파는 폭이 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라는 거지. 다른 부동산도 부동산 사무소와의 유대 관계는 뭐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아파트는 또 이제 세금 관련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토지는 세금 관련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토지는 네. 일반 양도세율에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할 때는 4.6%의 취득세, 농지는 3.3%고요. 그래서 농지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 뭐 재산세는 0.0 몇 프로 단위로 거의 안 나와요. 뭐 몇만 원? 1년에? 그리고 종부세는 정말 큰 땅을 가지고 있어야 나오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없고 살 때 취득세도 중과가 없고 팔 때 양도세도 중과가 없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세금 면에서 절대적으로 토지가 유리합니다. 아파트는 다주택자 내년 5월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은 플러스 30%까지 늘어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의 80 몇 프로 최고 세율 맞으면 80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토지랑 비교해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토지 투자에? 네, 네.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네네네. 네. 제가 지금 귀가 네네. 펄럭펄럭거리고, 네. 임장 가실까요? 저 지금 이게 주식에 있는 돈 다 네. 빼고 싶은 마음이 아, 지금 바로. 술렁술렁 거리고 있는데. 네. 아, 그럼 토지 투자로 이제 돈을 버는 핵심 원리 뭐라고 보면 될까요? 살 때 싸게 사고 네. 팔 때 좋은 가격에 빠르게 파는 거. 어, 네. 근데 또 이제 살려는 사람이 네. 딱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토지 시장은 부동산의 부동성, 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은 부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증가할 수가 없어요. 땅이. 이 땅을 복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땅이 뭐 100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좋은 땅은 뭐 3, 4개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애초에 살 때 좋은 땅 사놓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아유 잘 샀네
뭐 연락해볼게. 그리고 바로 대기 손님한테 전화하면은 계약이 될 정도로 살 때 좋은 땅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토지의 모양이 중요한데요. 토지가 도로에 땅 모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붙어 있는 땅이 베스트. 땅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평 단가를 높여 팔 수 있거든요. 1000평짜리 땅이 한 평에 100만 원이면 똑같은 지역, 똑같은 입지에 100평짜리면 15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총 가격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도로에 길쭉하게 길게 직사각형으로 붙어 있는 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만큼만 분할해서 1번 땅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단가를 높여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해서 뭐 1년에 하나씩 뭐 이렇게 분할해서 팔면은 전체 가격을 더 높은 수익률을 내서 팔 수가 있는 경우고, 이런 땅을 싸게 사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게다가 이 도로가 좀 넓은 도로다. 6m 이상. 벌써 이렇게 딱 쉽잖아요. 그렇죠. 벌써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요런 땅 있어요? 라고 접근해도 돼요. 이거 그대로 가져가서 부동산에 요런 땅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고, 토지의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안방만 먼저 팔고 싶어. 내년에 화장실 하나 팔고 후년에 거실에 3분의 1만 팔고 싶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에 길게 붙어 있으면은 내 땅 20%만 일단 올해 팔고 땅값이 더 오를 테니까 뭐 한 2년 3년 있다가 나머지 절반 팔고 그 나머지는 창고를 지어서 세를 좀 놓고, 이런 식으로 토지의 활용성이 굉장히 큽니다. 땅을 팔 때가 됐을 때도 산 거 그대로 팔아도 되고 반만 팔아도 되고, 땅값이 올랐으면 팔지 않고 간평을 다시 받아서 대출을 더 끌어다 써도 되고, 건물을 지어서 팔아도 되고,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활용도가 일반 아파트나 뭐 재개발 이런 거 투자랑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뭐가 많아서 어렵다고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토지가. 네, 빨리 주식, 코인 정리하고 빨리 토지. 네. 근데 아파트는 이제 타이밍도 중요하고 무얼 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토지는 타이밍보다는 뭘 사는지가 더 중요한 이제 그런 투자일까요? 네, 맞아요. 어떤 땅을 사느냐가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지역이어야만 합니다. 토지는 반드시. 땅이 아무리 좋아도 저기 뭐 지방에 있는 그냥 농사만 짓는 지역에 땅 모양도 예쁘고 막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10년 지나도 그 가격이에요.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는 대규모 아파트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곳, 경기도 남부의 용인, 평택, 화성, 뭐 오산 정도까지 요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경기도 북부는 일자리가 대규모 계획도 없지만 지금도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외에는 뭐가 없잖아요. 근데 경기 남부 쪽으로는 용인의 삼성, SK 하이닉스, 반도체 밸리가 들어오고, 화성의 화성 우정의 기아자동차, 송산 그린시티의 180만 평 산업단지도 들어오고요. 평택의 삼성 반도체 밸리가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 남부 쪽에 자동차, 뭐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 쪽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